채용 포지션은 매력적인데 진행이 왜 이렇게 느리지요? 이건 단지 한두 명의 푸념이 아닙니다. 요즘 경력직 지원자들이 실제로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업 채용 시스템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력직 채용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그리고 채용회사가 이 과정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경력직 채용 절차는 종종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다른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한 후보자는 답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포지션이 매력적이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느낀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용팀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채용 일정에 대해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용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솔직히 알리고 예상되는 일정에 대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기회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비슷한 포지션에 지원하거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신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팀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조급해 하지는 않되 적극적인 자세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이 늦어지는 이유는 채용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 포지션을 결정하는데 팀장, 본부장, 대표, 그리고 그룹 회장까지 이렇게 많은 단계가 있는 조직은 자연히 피드백도 늦고 결정도 늦습니다. 실제 어떤 중견기업에서는 영업팀에서 인력 공백이 너무 커서 급히 채용하려고 했는데 최종 면접까지는 잘 마쳤는데 대표이사 일정이 2주나 밀리면서 합격 통보가 3주나 넘게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후보자는 경쟁사로부터 오퍼를 받고 떠났고 현업은 다시 처음부터 적합한 인력 찾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채용 직무에 대한 직무 기술서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직무 기술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감을 못 잡고 채용팀도 적합한 인재를 뽑을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기술서에 프로젝트 관리라고만 적혀 있고 어떤 규모의 프로젝트인지 어느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지 보고라인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자는 자신이 적합한 후보자인지 불안하고 채용 기준이 모호해서 채용 기업도 채용 여부를 쉽게 확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늦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고를 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말합니다. 지금 예산은 없지만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든 채용하자. 이건 채용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 미끼를 던져보는 거나 같습니다. 좋은 후보자가 나타나도 막상 연봉 협상 단계에서 우리 예산이 그 정도는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원자는 다시는 그 회사에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용이 늦어지는 네 번째 이유는 채용 우선순위가 낮게 잡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재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의 매출 압박이나 고객과의 미팅, 제품 출시 일정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채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기업의 성장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결국 사람이 성장의 속도입니다. 채용이 밀리는 순간 경쟁력도 같이 밀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완벽한 사람만 고르는 경우입니다. 이 후보 거의 다 좋은데요. 나이가 좀 많네요. 경험도 좋은데 우리 업종은 처음이라서요. 인성은 괜찮은데 너무 조용한 성격 같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탈락시키다 보면 결국 채용은
아무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IT 중견기업의 A사의 사례입니다. A사는 백엔드 개발자를 2명 충원하려고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고 개발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원자도 많았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연봉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책임자인 CTO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괜찮은데 더 좋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백엔드 경험은 많은데 프론트엔드 경험은 약하네요. 다 좋은데 더 젊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2개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2명의 우수 지원자는 다른 기업에 입사했고 나머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채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외국계 기업 B사의 경우입니다. B사는 마케팅 매니저를 채용 중이었습니다. 서류 전형과 1차 면접까지는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지원자도 호감이 있고 영어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최종 결정은 본사 즉 미국에 있었습니다. 결제 라인은 한국 팀장과 한국 대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본부, 본사 HR 본부장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다고 얘기했지만 본사에서 오케이를 안 해줘서 못 뽑아요. 결국 최종 피드백이 오기까지 5주가 걸렸고 후보자는 다른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B사는 3개월 후에 같은 포지션을 수정해서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스마트업 C사의 경우입니다. 한 스마트업은 전략기획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무와 계획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CEO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 투자 유치를 해야 하니 IR 경험도 있는 사람으로 바꿔요. 그리고 2주 뒤엔 그런데 마케팅도 좀 아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직무 기술서는 3번밖에 없고 지원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채용팀은 뭘 기준으로 선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결과 2달이 지나도 아무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해 인력으로 급하게 내부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직무기술서를 정교하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호한 만능형 인재 말고 꼭 필요한 핵심 역량과 역할을 분명하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용 타임라인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검토 3일 이내, 면접 결과 2일 이내 통보. 이 원칙만 지켜도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와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연락 없음이라는 부정적 영향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을 브랜딩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용 과정은 곧 우리 회사에 대한 첫 인상입니다. 경력직 채용, 지원자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도 회사를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공고만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채용 과정 하나하나를 경험하며 그 회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빠르고 정확했어요. 면접 보고 바로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말이 진짜 채용 브랜드를 만듭니다. 느린 채용, 미루는 결정, 애매한 공고. 그 결과는 우리가 찾는 인재는 왜 안 오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채용 문화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채용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